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연 이 소식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져서 인명 피해도 있네요. 폴란드가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에 러시아가 폴란드를 공격했을 경우에는 그 나토 그 집단 방위 조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전체가 공격받은 걸로 간주해서 이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경고를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조금 전까지 들어오는 외신들을 보면요, 미국이 상당히 신중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백악관하고 국방부, 미국 국방부 쪽에서 전부 성급한 결론은 안 된다. 지금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조금 전에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미사일, 러시아 미사일이 오발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이게 의도적인 발사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외신도 요거 관련해서 오발일 경우에 만약에 오발일 경우에는 이게 나토가 그 대응하는데 상당한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일단 러시아 쪽에서는 뭐 사태 악화시키려는 그런 악의적인 얘기다 뭐 해서 부인을 합니다.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그 엄청나게 많은 미사일을 쐈죠. 그리고 지금 이 미사일이 그 떨어진 폴란드 지역이 그 우크라이나 접경 쪽인데 거기서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이 이번에 공격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80km. 한 80km 정도 그 차이가 있는데 과연 이게 우선 뭐 러시아 미사일인 거는 거의 확실한 것처럼 보이고요. 네. 과연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쐈는지 아니면 오발인지 이게 아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 새벽에 월가도 주춤했다가 다시 좀 네네. 올라가서 조금 안정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별 더 확전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러시아는 뭐 아예 안 쐈다는 아니고 오발 쪽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쐈다 안 쐈다 그런 얘기는 안 안 하고, 하고요. 이거 사태를 악화시키려는 도발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은 얘기합니다. 내가 일부러 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일단. 글쎄요, 그런 건가요? 그렇게 그런 뭐 거요? 봐도 되지 예, 싶은데 예. 젤렌스키는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예. 지금 나토 정상회의 빨리 소집해라.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진짜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지금 미국이 결국은 키를 쥐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100발 쐈는데 2발이 옆으로 갔다. 근데 뭐 현대전에서 그렇게 오발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발일 가능성도 있고, 근데 80km라고 하시니까 80km나 오발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뭐잘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잘 뭐 모르죠, 좋은 뭐. 뉴스가 아니고 이 나오자마자 말씀해 네. 주신 대로 그냥 미국에서 한 2% 정도 확 움직였다가 다시 많이 돌아와서 지금 좀 안정돼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러시아 공격 근데 날짜가 G20 정상회담 개막일에 이렇게 그렇죠. 강행이 된 거죠? 개막일이죠. 이것도 뭐 좀 견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G20 정상회의 그 공동 선언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오늘 이제 네. 이제 이틀간 회의가 끝나죠. 예. 공동 선언문을 뭐 공동 성명이 나오겠느냐 하는 관측이 있었는데 일단 나오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외신들 그 보도를 보면 공동 선언문 초안이 합의가 된 모양입니다. 그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군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예. 그동안에는 이제 뭐 러시아도 참석 안 하고 해서 예.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견들도 엇갈리고 여러 예.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안 나올지도 모른다 했는데 일단 공동 선언문은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게 일단 좋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외신 보도를 보면요, 그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예. 러시아는 그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푸틴 대신 참석을 했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러시아는 이번 그 전쟁을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고 전쟁이라는 표현도 들어간 모양입니다. 미국이 아마 세게 밀어붙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신은 러시아가 G20 차원에서는 그 중국의 아주 강력한 지지를 좀 기대하기 힘든 걸 시사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분석도 했는데요. 지금 미국 고위 관리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비난하는 선언문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하는데 지금 로이터는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초안에 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과 제재에 대한 다른 시각과 평가도 있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러시아 입장을 반영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선언문이 아직 최종 채택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식의 그 조심스러운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지금 G20은 안보 포럼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요새 이런
전쟁도 있고 해서 안보 문제가 워낙 그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이 그 고려돼서 그 중앙은행 뭐 통화긴축 속도 조절한다는 얘기도 뭐 초안에 네. 들어가 있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고요. 안보와 관련된 것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것 네.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시진핑 주석, 마크롱 얘기는 뭡니까?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뭐 바이든도 계속 우방 지도자들 다 네. 만나고 하니까 시진핑도 나도 할 거야 해가지고 잇따라 만나는데 지금 뭐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네. 만났습니다. 어제 네. 이제 미일 정상회담 네. 미중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만났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이제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네. 뭐 그런 얘기죠. 뭐 유럽과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변함없이 네. 그렇게 가고 무역 규칙, 뭐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시진핑이 이제 마크롱 대통령한테 프랑스가 유럽 연합의 독립적이고 긍정적인 대중 네. 정책을 계속 추동해 주길 바란다는 얘기를 했다. 네. 그리고 뭐 상호 존중, 뭐 평등, 호혜 정신 같은 거 얘기했고요. 중국 기업이 프랑스에 와서 합작하는 것도 환영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고요. 마크롱도 여기 대해서 유럽하고 중국 간 대화 협력을 적극적으로 자기가 촉진하도록 노력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얘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조금 차이가요. 네.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 대화 나눈 내용을 중국 외교부는 이런 얘기만 했다고 짧게 성명 뒤에 짧게 넣었는데 엘리제공은 이걸 맨 앞에다가 올렸습니다. 역시 서로의 그 생색내기가 다른. 예.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항상 더 많이 쓰나 그럼요. 봐요. 예. 저번에 그 슐츠하고도 뭐 시진핑이 하고 계속 시진핑이 유럽에다가 공을 들인다. 공을 들이고 있죠. 예, 공을 들이고 예, 있는데 예. 지금 LG제공 그 관계자 얘기는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G20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 푸틴한테 전화를 걸 예정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한다 하는데 이제 이런 폴란드 미사일 사태까지 있으니까 통화하는 내용이 좀 더 뭐 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크렘린궁은요. 네. 네. 또 조금 좀 삐딱하네요. 그 마크롱하고 푸틴 간의 그 대화 스케줄이 아직 잡힌 게 없다. 그래서 두 정상이 그 크렘린궁 대변인도 기자들한테 두 정상이 한동안 별 통화하지 않았다. 그동안에 사실 마크롱하고도 좀 삐걱거렸거든요. 네. 근데 마크롱이 뭔가 좀 숄츠가 막 가고 하니까 이제 자기도 뭔가 좀 한번 확실하게 좀 해보려고 네. 하는데 기싸움이 이것도 참 치열합니다. 슐츠 총리와 만난 것에 이어서 마크롱 대통령 두 번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 유럽 정상하고 아시다시피 네. 미중 그 전략 경쟁 심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해서 그동안에 유럽하고 그 중국 관계가 조금 좀 전 같지가 않은데 네. 집권 상기의 주요 외교 과제 중에 하나로다가 이거를 좀 전처럼 회복시키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인 걸로 보인다고 그렇게 외신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한중 정상회담 그 관련된 얘기 좀 전해 주시죠. 그 외신들이 어제부터 쭉 이제 분석을 한 걸 제가 쭉 모아봤는데요. 네. 대충 뭐 한반도 긴장 완화, 그 다음에 FTA 협상 가속화 이런 쪽이 초점이 맞춰졌다는 걸 이제 짚었고요. 네. 그리고 로이터하고 그 러시아 스푸트니크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이 한중 FTA 협상 가속화를 주문했다. 이쪽에다가 비중을 뒀습니다. 네. 그리고 AP는 시진핑은 한반도에 의미 있는 긴장 완화를 촉구한 반면에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 확대를 요청했다. 서로 자기가 그 네. 발언을 이제 제시를 네. 했다는 네. 거고요. 그리고 좀 조금 눈에 띄는 분석이 좀 이렇게 논평이 네. 있는데요. 그 이스트 에이시아 포럼이라고 이게 이제 동북아 외교 전문 매체인데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워싱턴하고 베이징 사이에 발이 걸렸다. 이렇게 그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 발이 걸렸다. 예, 발이 걸려서 이렇게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네. 이제 치였다는 거죠. 예.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입장이 가운데서 곤란하게 됐다. 그다음에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그 시진핑이 이제 바이든 만나고 나서 그다음에 뭐 윤 대통령 그다음에 알바니아 정상 등 잇따라서 이렇게 네. 이제 미국에 하고 가까운 그 네네. 나라들의 정상들을 만났다 하면서 이거는 이들 그 미국 동맹들이 미중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재시동 리부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하려고 굉장히 그 노력하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 네. 같다. 그러니까 좀 입장이 난처하다 이런 식으로 또 분석을 했습니다. 네.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 한반도에 뭐 북한의 도발에 관련돼서도 어떤 얘기를 했다고요?
네, 중국 외교부가 어제 전했는데 이게 이제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전날, 그저께죠. 그 류 샤오밍, 이게 중국의 한반도 사무 특별 대표하고 조중 러시아 대사가 만나서 한반도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논의했다. 그래서 그 지금의 그 긴장 이거를 그 정치적으로 네. 같이 풀어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주고받기식의 사태 악화는 절대 안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늘 하는 얘기죠. 이번 북한 도발이 어떤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직시를 하자. 그래서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합리적인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는 점도 강조를 했다. 그러니까 북한 얘기를 좀 들어봐라 이겁니다. 네, 네, 그런 뜻이네요. 뭐 소통을 좀 하고 네. 뭐 입장을 좀 보자 뭐 이런 얘기를 원칙적으로 좀 한 것 같고요.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EU 러시아산 곡물과 비료 수출을 막지 않겠다. 요거 약속이 된 사항입니까? 요 얘기 좀 해보죠. 네, 지금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제 푸틴 대신 G20 이제 참석을 하고 있는데 네. 어제 그 유엔 총장을 만났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외신 보도는 유엔 총장이 그 라브로프한테 미국하고 유럽 연합이 러시아산 곡물하고 비료 수출을 막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협정 그 곡물 수출 협정 이제 오늘 19일 날 이제 만료가 되죠. 이거를 네. 연장해 달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브로프가 그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걸 전한 걸 보면은 러시아가 조건부로다가 연장에 동의를 한 것 같다는 그런. 네, 그렇네요. 이거는 인식이고요. 새로운 뉴스네요. 네, 예, 새로운 그동안 안 뉴스입니다. 하다가 예, 안 없습니다. 하고 저희가 할지 안 할지 잘 뭐 좀 걱정된다 했던 그. 글쎄 뭐 이렇게 예. 폴란드 이게 피격 사태가 터지긴 했는데 뭐 여기 이렇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네. 뭐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그동안에 원래 흑해 곡물 협정이 자기네 비료하고 곡물도 수출하는 거를 이렇게 네. 같이 해주기로 했는데 약속 안 지킨다고 네. 해서 불만을 보여왔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하고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어제 발리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백악관이 회동 끝나고 나서 성명해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흑해 곡물 협정 재개를 위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 곡물 협정 연장은 무난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던 그 내용이 좀 잘 해결되는 네. 쪽으로 지금 뉴스가 나온 거네요. 그리고 유엔 기후 변화 협약 이 관련된 얘기 전해주십시오. 지금 이게 18일까지죠. 네. 18일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참 역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인데요. 그래도 뭐 조금씩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면은 이 결의문 초안이 아마 지금 이제 작성이 된 모양인데 여기 네. 그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그 개도국들의 그 기후 위기에 대한 으로 인한 거기 손실하고 피해 보상 문제가 처음으로 정식 의제가 됐죠. 네. 그래서 그거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추진하는 게 결의문 초안에 담겼다는 겁니다. 아, 예. 네, 담겼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이제 그냥 뭐 지원해주는 내용을 넘어서 이제 보상 차원도 이제 성격이 강한 건데요. 보면은 여러 가지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뭐 개도국들의 그 부채 같은 것도 좀 줄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다국적 개발은행 같은 데서 좀 더 이렇게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도와주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한 2년 정도 더 이 문제를 논의를 한다는 내용도 아마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네. 여전히 견해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금 조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 개도국들은 새롭게 하자, 새로운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자는 거고 선진국에서는 기존의 어떤 재원 마련하는 방안이 있으니까 굳이 그걸 뭐 새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개도권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1년에 한 1,000억 달러씩 이렇게 주기로 약속을 한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제대로 안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해놓고선 뭘 또 그거 기존 약속도 안 지키는데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선진국들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런지 참 근데 너무 적습니다. 이런 그 초기 자금 조성으로다가 2억 달러를 내겠다 했는데 1,000억 달러하고 2억 달러 이건 너무 차이가 크죠. 예. 작기는 한데 그래도 뭐 이제 그렇죠. 그래도 시작을 하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사실 이거 관련돼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모으겠다 이런 얘기는 사실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진전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글쎄 진전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도저히 이제 더는 발뺌을 못 하니까 네, 그런 거죠. 발뺌을 못 하니까 그 담배 끊겠다고 큰 소리 빵빵 쳐놨는데 끊는 척이라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그 지표 온도를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섭씨 1.5도 그 밑으로다가 묶겠다는 게 이제 그 기후 변화 협약 그게 이제 기본 사항인데 이게 작년에 그레스고에서 열렸던 COP 26 올해는 이제 COP 27이죠. 네. 여기서도 확인이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또 이거 가지고 또 뭐 티격태격 했던 모양입니다. 특히 외신 보도를 보면요. 중국하고 인도가 이거 사실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좀 현실적으로 좀 높이자. 중국은 섭씨 2도 정도로 현실화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사실 뭐 1.5도하고 2도 뭐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하지만 이게 지표 온도 차이라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도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좀 도로함이 타버리 된 것 같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소식통들 얘기는 결의문 초안도 지금 수정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그래서 최종 채택될지 여부도 총회 종료 시점에 가봐야 알겠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뭐 지원은 시작도 안 했는데 그 타겟부터 옮기자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근데 궁금한 게 개도국 입장에서 1,000억씩을 뭐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게 약속이 안 지켜졌다. 근데 그런 약속을 과거에 했다면 이게 안 지켜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약속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안 지키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뭐 개도국들이 어떻게 뭐 가서 시위를 할 수도 없고 뭐 전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선진 그야말로 결자 해지인데 결자 해지가 지금 뭐 쉽지가 않죠.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하는 발언이 요즘 좀 화제가 많이 되는데 이번에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얘기네요. 옐런 재무장관이 굉장히 뭐 많은 얘기를 하네요. 그러네요. 뭐 재무장관인데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는 또 뉴욕 타임스 보도인데요. 그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중국이 코로나 그 방역에 뭐 썩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뭐 중국 백신이 뭐 질이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하고 중국이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을 사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슬그머니 했습니다. 그 얘기가 뭐 그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분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세계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중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위해서도 중국이 코로나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을 좀 써보는 게 어떠냐. 이건 사실 미국 백신이거든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중국은 지금 일체 그 미국을 포함한 외국산 백신은 절대 쓰지 않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물론이고 중국에 있는 외국인들도 아직까지 그 접종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조금 원칙적으로 몇 개 좀 예외를 뒀죠. 저번에 얼마 전에. 지금 아시다시피 뭐 그동안에 지난 3월에 홍콩대 연구만 봐도 화이자 백신, 화이자 모더나 백신하고 그다음 시노팜, 시노백 백신 간의 그 차이가 엄청나죠. 사망률 같은 것도 뭐 거의 한 20% 포인트 정도 낮은 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물 백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중국이 제로 코로나 기조에서 이렇게 빠지지 못하는 것도 접종률은 높게 돼 있지만 워낙 백신 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도 자신이 없는 걸로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나오니까요. 미국 재무부가 이것도 혹시 뭐 옐런이 그러니까 장관 발언이 무슨 우리가 중국에 mRNA 백신을 주겠다는 게 그게 아니다. 지원한다는 뜻은 아닌 것도 미리 서로 또 걷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재무부 장관이 왜 이런 얘기를 하지라고 단순하게는 생각할 수 있는데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좀 완화한다, 뭐 문을 연다 이런 것들이 경제에 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배경은 그런 거 아닙니까? 중국이 아픈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걸 슬그머니 건드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이제 앞으로 잘해보자는 쪽으로 큰 물꼬가 잡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를 보니까 브링컨 장관이 가기로 했죠. 내년 초에 가는 걸 지금 조율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걸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한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 보도인데요. 중국이 그 자국 내에 있는 외국인한테 그 바이오엔테크 백신 맞을 수 있도록 긴급 승인하는 걸 고려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화이자 백신이거든요. 화이자 백신인데 지난 4일이죠. 그 숄츠 독일 총리가 갔을 때 회견하면서 그 중국에 있는 그 외국인들한테 바이오엔테크 백신을 맞도록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만약에 접종을 외국인이지만 접종을 허용하는 경우는 이제 중국이 외국산 백신을 처음으로 코로나 백신을 그런 거네요. 처음으로 이제 승인하는 겁니다. 그게 바이오엔테크가 독일 회사지만 화이자하고 같이 하는 화이자의 거죠. 기술을 줘서 예. 화이자가 그 바이오엔테크 기술을 가지고선 이제 그 예. 메신저 리보액산 백신 예, 이제 예. 세계에서 제일 먼저 예. 만들어서 지금 공급해 왔죠. 예. 그러면은 확실히 미국 쪽 그런 서구 쪽 건데 이번에 네. 혹시 이거 변화가 있을지 뭐 기억하시겠지만 중국도 이미 그 푸싱 파마라는 중국 제약사가 네. 2020년 3월 그러니까 이거 코로나 초기에 이 화이자 백신 나오기 바로 나오면서 중화권 그 독점 네. 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또 자기 나름대로 임상해서 네. 중국 당국에 신청을 했는데 승인을 안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바이오엔테크가 이번에 그 중국에 있는 외국인들한테 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이 되면은 이것도 자동적으로 푸싱 파마에 대해서도 그걸 그 중국 내에 보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겠느냐. 네. 푸싱 파마 주식이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관련된 오프닝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 문제 그다음에 네. 백신의 사용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어 보입니다. 예, 네.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예. 좀 이렇게 출구 전략적으로 예, 가는 것 예. 같습니다. 다른 얘기 하나 네. 해볼까요? 우리 월드컵. 이제 네. 다가오고 있어요. 네, 월드컵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뭐 월드컵 참 말도 많죠. 말도 많은데 지금 그 중에 이제 제일 그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소수자 네. 그 문제인데 네. 카타르는 성소수자는 뭐 심지어 사형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절대로 인정을 안 하는데 그런가요? 이제 특히 유럽 네. 그 예. 축구 선수들이 이거는 용납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네. 무지개 완장 네. 이제 그걸 차고 뭐 하겠다는 식으로 했는데 이제 휘파하고 그 미국 축구협회도 그렇고 뭐 이제 그 프랑스 축구협회도 그렇고 그건 좀 그래도 그 나라의 문화인데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선수들이 좀 그런 걸 좀 고려를 하는 것 예, 같습니다. 예, 일단 그런 건 하는데 경기장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식의 얘기도 자꾸 나옵니다. 나오고 그 나라 문화도 있고 해서 그렇게 존중을 하는 모양인데 일단 뭐 그다음에 이제 월드컵 그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건설하면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네. 죽었다는 그런 네. 보도도 있고요. 물론 카타르 쪽에서는 뭐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견제가 많이 작용하는데요. 참 말도 많은 월드컵입니다.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출전을 한다면서요. 다쳐가지고 걱정이 많은데. 근데 뭐 우리가 조편성이 죽음의 조라고 돼 있죠. 축구 좋아하십니까? 아유 그럼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럼 미국 대표팀이 이거 공식적으로는 사용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한 그러니까 거예요? 미국 대표들도 그런 그 저 무지개 완장 완장. 비슷한 거를 네.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이제 휘파에서 그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경기장에서는 하지 않고 이제 자기들이 뭐 팬 미팅이라든가 이런 좀 이렇게 개별적인 그 행사에서는 그런 걸 좀 이렇게 노출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뭐 피파도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까? 피파도 일단 그 서한을 보낼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가능한 한 축구 경기에만 집중해달라. 그러니까 피파도 뭐 그렇다고 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인권 문제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조금 좀 우회적으로 좀 자제해달라 하니까 좀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묵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민감한 문제라서 그렇죠. 다들 뭐 좀 조심하는 더군다나 분이네요. 이슬람권에서는 첫 네. 월드컵이고 하니까요. 예, 예. 그런 것도 또 고려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다들 다치지 않고 좀 즐겁고 그럼요. 그런 경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뭐 이 코인 시장, 가상화폐 네. 시장이 FTX 사태로 인해서 좀 많이 출렁이는데 관련된 얘기가 있을까요? 엘살바도르 기억하시죠? 네. 그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법정 법정화폐로. 통화로 작년 네. 9월이었죠. 네. 채택을 하고 이제 대통령이 부켈레 이 사람이 우리 나이로 42살 아주 뭐 청바지 입고 아주 굉장히 네. 이렇게 아주 활달한 네. 인물인데 이렇게 밀어붙였죠. 그 IMF에서도 야 이거는 좀 너무 좀 심하니까 좀 신중하라고 했는데도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그 9월에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하겠다 하면서 한 $10,000,000원치. 사실 뭐 $10,000,000가 국가 차원에서 큰 게 아닐지 모르지만 이 엘살바도르는 워낙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비트코인 떨어질 때마다 산 모양입니다. 한 10차례 이상.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한 1억 한 800만, 한 1억 1,000만 달러치를 이제 갖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많이 떨어졌죠, 가격이. 네. 이게 지금 보니까요, 올해 엘살바도르 농업부 예산하고 거의 맞먹는 규모라고 합니다.
엘살바도르는 지금 뭐 전체 인구의 한 47% 정도가 식량난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는 모양인데 투자 손실률이 지금 그 한 64% 정도 돼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예, 가서 엘살바도르 뭐 국가적인 크기를 떠나서 사실 그때 법정화폐로 채택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큰 뉴스였죠. 가상화폐에서는 상징적인 네,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그 뉴스가 많았었죠. 네네. 지금 뭐 보니까 뭐 올해 GDP 대비 부채율이 한 85%뭐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S&P도 보니까 신용 등급을 CCC 플러스 그러니까 디폴트 위험에서 상당한 수준, 거의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중미에서도 가장 낮은 신용 등급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중국이 곧 그 엘살바도르하고 FTA 논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부채를 상당 부분 탕감할 걸로 보이는데 외신들이 과연 지금 엘살바도르의 이런 어려움을 좀 도와줄지 그것도 궁금하다. 예, 원래 경제도 안 좋은 데다가 이 선택이 결국 뭐 나쁜 쪽으로 결론이 나니까 글쎄 말입니다. 어려우시네요. 네. 그러게요. 자, 다양한 국제 뉴스 살펴봤습니다. 손재규 선임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